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T1에서 탑이었던 제우스가 T1과의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지금 새로운 탑이 들어오고 제우스가 나간다, 이런 뉴스가 떠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팬들이 제우스는 동료들과 팬을 배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뒤통수 쳤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배신이야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T1은 롤드컵을 2번 연속 우승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2번 연속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제우스랑 재계약이 불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들어온다는 애가 바로 하나의 도란이라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일단 다른 애들은 다 재계약을 했어. 그런데 유독 탑에 제우스만 지금 재계약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팬들이 삐져가지고 지금 제우스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겁니다. 자, 일단 요거에 관해가지고 여러분들 e스포츠만 봐가지고 스포츠 구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e스포츠는 프로스포츠 구단입니다. 팬들에 대한 의리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제우스도 프로 선수야. 그쵸? 여러분 직업을 왜 가져?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직업을 가져? 왜 일하냐고. 돈 벌려고 일하는 거란 말이야. 꿈이고 나발이고, 출근하면 퇴근하고 싶고, 자고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고, 그게 직업이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선수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직업 가지기 전까지는 게임이 좋아가지고 이걸로 돈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배고프지 않게끔 살게끔, 추운 날에 따뜻하게 살고 더운 날에 시원하게 살려고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거다 이거죠. 게다가 지금 제우스는 롤드컵을 연속으로 우승을 했어요. 몸값이 엄청나게 올랐을 시점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롤드컵을 2번 연속 우승을 했는데 저기 T1 구단에서 연봉을 소폭 인상을 해줬대. 그러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입증한 게 얼만데, 내가 보여준 게 얼만데, 롤드컵 우승을 연속 2번 했다니까? 세상에 롤드컵 우승을 연속 2번 한 현재 탑 몸값이 제우스보다 높을 애가 없다니까? 무조건 제우스가 1등이어야지 정상이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몸값이 하이를 찍었을 때 이적을 선택하는 건 프로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팬들이야 당연히 서운하지. 내가 응원해왔던 팬이 이제 팀의 선수다 보니까 안 나갔으면 좋겠고, 그 멤버 그대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팬의 이런 희망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수도 프로고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의 능력, 내가 입증한 거, 그거를 대우받고 싶어 하지, 아무도 내려치게 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남지 않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난 그래가지고 이 제우스가 배신했다 이딴 소리 나오는 게, 야,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쵸? 오히려 페이커가 남았던 게 이상한 거라니까. 페이커가 남아가지고 아직도 SK T1에서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거는 페이커가 미친 거예요. 페이커는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 많은 돈보다 한국의 팀에서 한국 팬들이랑 있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거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근데 페이커가 해줬다고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배신이다 이런 소리 나오는 게 말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나대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제우스가 T1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일단 T1은 명문팀이 맞습니다. 그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팀이 맞고 언제나 우승을 노려볼 만한 전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쵸? 페이커 여전히 잘하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리그 우승을 한 적은 있더라도 롤드컵을 우승을 못 해봤다든지 아니면은 리그 우승도 못 해본 그런 쩌리팀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 선수라든지 그런 애들은 당연히 T1 가고 싶어 하죠. 그쵸? 그런데 제우스는 이미 T1에서 해볼 거 다 해봤잖아. 모든 걸 증명했단 말이야. 롤드컵 우승도 했고 리그 우승도 했고 커리어 정점이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T1에서 그만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죠. 물론 본인 또 돈만 챙겨줬으면 남았을 거야. 적당량만큼만 채워줬어도 중국 팀만큼 달라고는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왜냐면 이미 손발을 맞춰가지고 최고의 선수들이 동료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는다니까. 그쵸? 다른 애들 남은 것도 그래. 다른 애들도 남았으면 나도 남아야겠다는 생각 먼저 든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도 안 남았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쵸? 당연히 페이커 때문입니다. 왜 이게 페이커 때문이야? 조누야, 너 페이커 걸고 넘어져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쵸? 근데 페이커 때문이 맞아. 그게 왜? 팀이 뭐라고 했겠어? 프론트가 뭐라 했겠어? 돈 달라고 하면 야, 너가 페이커보다 잘났어? 너 페이커보다 대단해? 너 지금 팀에서 페이커보다 많이 받겠다는 소리야? 이딴 소리 100% 나온다니까? 페이커가 얼마 받는데 네가 그만큼 팀에 헌신을 했냐? 이딴 소리가 나온다니까? 이거 모든 팀이 이래요. 그러니까 팀에 이런 슈퍼스타가 있고 그런 슈퍼스타가 다른 리그 안 가고 자기 몸값을 깎아가면서 이 팀에 남아있으면 다른 밑에 애들 모두 다 저평가를 받고 후려치기를 당한다 이거죠. 근데 후려치기 당하더라도 롤드컵 우승하고 싶다 하면 참을 수 있어. 페이커가 덜 받고 팀에 남아준다니까. 나는 페이커랑 같이 경기하고 싶으니까 이 멋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랑 한 팀으로서 우승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남는단 말이야. 적은 돈 받더라도. 그쵸? 이 적은 돈이라는 거는 중국 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한국에서 SKT1이 적게 준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더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거를 포기하고 남는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봐. 더 받고 싶어. 롤드컵 연속 2번 우승했는데 더 받고 싶어도 안 준다니까. 페이커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팀에는 연봉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T1을 원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 그쵸? 우승 없는 친구들, 맨날 준우승하는 친구들. 리그에서는 T1 개패도 롤드컵 가가지고 T1한테 처발리는 애들, 중국팀한테 처발리는 애들, 아니면 뭐 T1보다 더 안 좋은 팀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T1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연봉 더 적게 받더라도 T1에서 우승이라는 명예를 얻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우스처럼 이미 페이커랑 모든 걸 잃어보고 커리어 하이를 찍은 친구들은 미련 없이 떠난다 이거죠. 왜? 어차피 있어봤자 페이커 그늘에 가려있고 어차피 있어봤자 페이커가 적게 받으니까 나도 적게 준다고 하고, 그러면 이미 영광이랑 명예는 다 채웠으니까 이제 돈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서 나가는 걸 수도 있고 돈 벌려고 나가는 걸 수도 있다 이거죠. 어쨌든 이처럼 어떤 팀에 슈퍼스타가 한 명 있으면 결국에는 팀이 병들게 된다 이거죠. 아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메시지가 약간 역겹긴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롤드컵 우승도 했고 활약도 했잖아 솔직하게. 그쵸? 근데 연봉이 소폭 상승이면 솔직히 서운한 건 맞아요. 안 그래도 페이커 때문에 적게 받는데 롤드컵을 한 번 더 우승했는데도 연봉이 얼마 안 오르면 하기 싫지. 내 같아도 하기 싫겠다. 그쵸? 근데 다른 팀에서는 내 능력을 인정해줘. 야, 제우스야, 너 언제까지 페이커랑 같이 쓸래? 이미 해봤잖아. 그러면 이제 돈 챙겨야지. 페이커가 네 노후를
신경 써줘? 챙겨줘? 아니잖아. 그리고 T1 다른 팀에서 T1을 이기는 것도 해봐야지. 네가 앞으로 롤 역사에 페이커 다음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으로 가서 페이커를 이긴 사람으로 기록이 된다니까. 그거 원치 않아? 하면 솔직히 승부욕이 있는 프로게이머 입장에서는 혹한다니까. 그렇거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페이커 때문에 이겼다고 해. 그쵸? 그런데 내가 다른 팀으로 옮겨가지고 롤드컵 결승에서 페이커 잡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슈퍼스타가 바뀌는 거야. 그쵸? SK T1에서 백날 해봤자 슈퍼스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리그든 간에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어쨌든 게다가 SK T1 또 양아치인 게 뭐냐면 페이커가 남아줬으면 페이커한테 아낀 돈만큼 다른 선수들한테 썼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이 프로 구단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로 구단도 결국에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페이커한테 돈을 아꼈다? 그러면 페이커 이유를 들먹이면서 구단에 돈이 없다. 페이커가 이만큼 받는데 너가 페이커보다 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너가 페이커보다 잘났어? 페이커보다 유명해? 페이커보다 잘해?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팀의 연봉을 내려치기 해가지고 싼 가격으로 굴리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K T1의 선수들은 연봉에 만족한 거 아닙니다. 물론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전부 다 더 받을 수 있는 거 알면서도 참는 거란 말이야. 그쵸? 왜? 자기한테 익숙한 환경, 그리고 손발이 맞는 동료, 이미 우승까지 해봤어.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성적을 위해서 남는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SK T1이 또 명문팀이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도 대우 좀 해주고 그럴 것 같으니까 다 그런 거 생각하고 남는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런 선수들의 선택과 이런 선수들의 배려를 구단이 너무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팀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도 뭐 조던 이야기 다 나왔죠. 슈퍼스타 땡땡이 잘하면 잘할수록 슈퍼스타 땡땡 선수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구단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액수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땡땡을 슈퍼스타 프랜차이즈 스타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애들을 팔 수밖에 없어. 왜? 걔네들 몸값 올려달라는데 올려줄 돈이 없거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페이커를 내보내자니 페이커 내보내면 난리가 난단 말이야. 안 그래도 페이커는 몸값 후려치기 해가지고 원래라면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데 지가 깎아서 남은 거거든.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페이커 주변 애들이 싹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페이커 몸값 때문에 다르게 데리고 오는 선수도 몸값이 싼 선수, 혹은 유망주, 혹은 이제 얘네들이 키웠던 구단에서 육성하고 있었던 그런 선수들로 채우게 되면서 성적이 꼬라박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년 가장이 되는 게 슈퍼스타의 미래다 이거죠. 그런데 진짜로 슈퍼스타가 개쩌는 슈퍼스타라서 어떻게 성적이 유지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왜냐면 뭐 유망주 애들이 포텐이 터진다거나 이래가지고 갑자기 졸라 잘해가지고 슈퍼스타들은 원래대로 잘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승하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리고 페이커도 똑같이 이 경우를 겪었어요. 한번 암흑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유망주들이 포텐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롤드컵 2번 연속 우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죠. 페이커 더 이상 롤드컵 우승은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불가능한 거를 결국에는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를 넣든 조던을 넣든 니들이 아는 슈퍼스타 아무나 다 넣어도 다 이러한 스토리 라인을 갖게 된다. 왜? 이 자본주의 사회고 프로 구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다 돈 문제야, 돈 문제.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구단이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 진짜로 슈퍼스타로 팀 다 채우는 거 가능합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시티, PSG 뭐 재벌 구단이다거나 돈 엄청 많으면 저기 뭐냐 중동 부자가 운영하는 구단이면 이런 식으로 돈질을 해가지고 쫙 채웁니다. 그렇죠. 다른 선수 슈퍼스타 데리고 다른 선수 연봉도 다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리그에서 데리고 오고 기존에 있던 애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부자 구단이다 이거죠. 슈퍼팀이면 우승 못한다고. 왜냐면 얘네들이 슈퍼스타들은 각 구단에서 슈퍼스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팀이 구성되길 바라고 감독의 권위가 약해지거든. 감독 말을 안 듣게 돼. 감독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돼. 왜냐? 슈퍼스타들이 많잖아? 그러면 슈퍼스타 입김에 따라 가지고 감독이 교체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슈퍼스타들로 다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반대로 또 돈이 많은데 역사와 전통이 없는 구단이다? 그러면 첼시나 맨시티처럼 돈질을 해가지고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승컵을 사는 것도 돈 많은 구단은 가능해요. 지금 그 누가 첼시와 맨시티가 역사와 전통과 우승컵이 없다고 누가 말해?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이제는 돈 주고 샀어. 이제는 있습니다. 그쵸? 역사와 전통이 짧을 순 있어. 하지만은 이미 돈지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명예와 영광과 우승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 결국 구단 운영은 비즈니스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는 게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연봉을 적게 주려고 하는 거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사업가 마인드에서는 당연하다 이거죠. 그런데 단순히 경기를 보는 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팬과 구단은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왜 안 붙잡았냐? 왜 연봉 안 채워줬냐? 이런 거거든. 그쵸? 자, 어쨌든 이런 슈퍼스타의 존재는 팀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뭐 조던, 페이커, 메시 요런 슈퍼스타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물론 실력도 뛰어나고 많은 연봉도 가져갔고 그래가지고 존경받는 것도 있지만은 팀과 팬과 그리고 영광 팀들 선수들 팬들이 원하는 우승컵을 위해 가지고 자기 연봉을 깎으면서 구단에 남기도 하고 자기 연봉 깎아서 내 동료 선수들 영입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얻을 거 다 얻어가지고 이런 식의 팀과 팬들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전히 팬들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팀을 옮기든 어쨌든 간에 그쵸? 그러니까 연봉이 당연히 중요하고 연봉이라는 거 뭐 무조건 너 돈 밝히는 거 아니다. 돈이 그렇게 좋더냐 중국 리그 가게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거 연봉이라는 거는 팀이 구단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그거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 정말 대단한 선수고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을 했다 이러면서 연봉 협상할 때 돈 후려치기 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말은 저렇게 하더라도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자존심 상하는 거야. 돈 별로 안 중요한데도 성의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쵸? 예를 들어서 연봉 엄청 많이 줄게. 하지만은 어떻게 할부로 해주면 안 될까? 이러면 기분 나빠할 친구 없습니다. 할부면 그래 할부로 받을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후려치면 자존심이 상해요. 게다가 연속으로 롤드컵 2번 우승한 애한테 후려친다? 살짝 올려주면서 야 페이커도 이 정도로 사인했다. 너도 사인해라. 다른 애들 다 사인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너 없이 뭐 안 될 것 같냐? SKT1 너 없어도 괜찮아. 이딴 소리 만약에 들었다고 해봐. 그러면 자존심 있는 프로 선수 같으면은 절대로 안 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마 구단이 협상을 했겠냐라고 하잖아. 너네들은 이거를 못 믿는다는 거는 너네들은 스포츠를 본 적이 없는 새끼들인 거야. 프로 야구 구단, 프로 축구
유럽 축구단에서도 이딴 짓거리를 합니다. 엄청나게 후려쳐요. 왜냐면 돈을 남겨먹냐 안 남겨먹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슈퍼스타든 간에 나이가 조금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무조건 후려치기에 너 언제까지 그렇게 뛸 수 있을 것 같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팀 옮기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팀에 오래 남아있던 선수들이 팀을 옮기는 경우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한단 말이야. 왜 안 챙겨줬냐고. 그쵸? 그런데 챙겨줬는데도 또 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안 챙겨주고 자존심을 긁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엄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제가 간다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는 최대한 챙겨주려고 했다. 근데 절대로 금액 안 밝히거든? 절대로 금액 안 밝힙니다. 그러니까 구단은 무조건 선수 잘못으로 돌린단 말이야. 미케렐코 같은 애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엄플 존나 하면서 누가 잘못했니 이렇고 저렇고 팬들이 구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편 갈라가지고 싸우게끔 만들어 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게 바로 프로 구단의 운영 방식이다 이거죠. SKT1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구단이 다 이래요. 유럽의 축구 구단들도 그렇고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들도 그렇고 이렇게 운영 안 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한테 너도 연봉 좀 깎아가지고 남아라. 다른 애들 다 남는데 왜 너는 안 남냐. 페이커도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 덜 받고 있었는데 네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자, 일단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e스포츠 팬들이 굉장히 미성숙하고 비이성적이란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롤 하는 게임이나 쳐봤지 축구 본 적 없고 야구 본 적 없고 미식축구 본 적 없고 이러니까 이런 구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지식이 딸려. 사회에 나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수, 내가 좋아하는 시합, 내가 좋아하는 팀의 승패 이런 것만 연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도 성적을 냈으면 그 정도 몸값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몸값을 누가 주는데? 선수의 몸값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SK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게임하는 스포츠 선수한테 그렇게 막 줄 수가 없다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주는 거라고. 근데 페이커가 뭐 롤드컵 우승하면 돈이 나오냐? 우승 상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승 상금만으로 팀이 운영이 안 된다니까. 대부분의 스포츠 구단은 홍보용이고 그 홍보용으로 쓰는 비용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감안하고 운영하는 게 스포츠 구단입니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런데 진짜로 잘 나가는 명문팀은 구단 자체가 적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 경기장에서 티켓만 팔아도 회수가 되고 티셔츠만 팔아도 회수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중개 수수료를 팔면 수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적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적자가 아닌 팀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모기업의 돈으로 채워넣는 게 일반적인 스포츠 프로 구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SKT1도 예를 들어 뭐 많은 e스포츠 팀 중에서는 명문 중에 명분이고 재정 상태가 그래도 괜찮은 팀이긴 해요. 그런데 SK 입장에서 SKT1이 뭐 둘도 없는 효자다. 뭐 SK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막 모기업들 중에 이제 하위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알짜배기 기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 먹는 하마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막 구조조정 들어간다 이러면 SKT1 가장 먼저 빨리 정리해요.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홍보용이지 얘네들이 SK 이제 그룹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효자 기업은 아니다 이거죠. 얘네들이 무슨 신기술을 개발을 해 뭘 해? 반도체를 만드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산해내는 게 없어요. 그냥
스포츠 구단이라니까. 게임하는 게 일이라고. 게임하는 게 일인데 돈을 준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e스포츠 시합을 보는 애들은 이런 사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이제 구단을 운영을 하고 얘네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다 주는 줄 안다 이거죠. 이게 진짜 존나 멍청하고 개빡통 같은 소리입니다.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우승을 했어. 우승을 해가지고 광고 효과, 마케팅 효과를 얻었어. 그게 끝이야. 여태껏 투자 비용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비용을 SKT1 팀의 우승으로 퉁쳤다? 그거 끝인 거야. 오타니 노력한다 했을 때도 일본 일부는 이런 반응 아니었나. 그렇죠. 오타니 같은 경우에도 일본 놈들은 얘가 워낙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일본 리그에서 일본 리그를 흥행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주길 바랬단 말이야. 근데 오타니는 메이저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로 간 겁니다. 다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e스포츠 보는 놈들이 페이커 올려치기가 진짜 심합니다. 페이커가 롤판의 조던이자 메시다 이딴 소리를 진짜로 진지하게 하더라고. 진짜로 저딴 소리 한다니까. 근데 이게 뭐 우리들한테는 맞지. 야, 페이커 정도면 롤판의 메시고 롤판의 조던이지. 맞아. 그쵸? 우리들한테는. 근데 이게 일반인한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병신 같은 소리다 이겁니다. 그쵸?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봐봐. 테란의 황제 임요한, 스타크래프트의 프로게이머로서 전략의 귀재다. 다음 카페에 아이돌보다도 더 팬클럽 회원이 많다. 그리고 현재 e스포츠에 근간을 다졌다. 현재 기업이 스폰서가 되는 프로게이머의 틀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e스포츠의 아버지, 테란의 황제잖아.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맞잖아. 그쵸? 야, 임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겜돌이가 어느 정도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가지고 몇 억씩 만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봐봐. 카트라이더의 황제 문호준, 야, 9살 때부터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최연소 프로게이머 데뷔, 카트라이더 리그 역대 최대 우승, 최초이자 유일한 2대 리그 양대 우승. 하자면 뭐 줄줄줄 우승 최초, 막 개인전 퍼펙트 막 있어. 그쵸? 근데 봐, 카트라이더의 황제라고 하면 니들이 듣기에도 짜치잖아. 그게 뭔데 십더가가 나온다니까. 장르 따라가지고도 게임 종류에 따라가도 짜친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맨유 보고 저기 바르샤 경기 보고 뉴욕 양키스 경기 보는 애들한테 카트의 황제다, 테란의 황제다, 롤의 신이다 이러면 무슨 소리 듣겠냐? 얘가 카트의 조던이고 얘가 스타판의 메시고 이딴 소리 해봤자 롤판에 타이거 우즈라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니까. 그니까 카트 한정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카트라이더가 뭔데 십더가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냐? 그러니까 페이커의 업적 아무리 올려치기 하더라도 씨알도 안 먹혀요. 이게 뭐 관심 없는 분야라서 그런 거 아니냐, 생소한 분야라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하지만은 관심 없는 것보다도 전체 시장 크기의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축구, 야구, 골프, 테니스, 미식축구 수많은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선수가 있고 팀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 스포츠의 경제적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이 스포츠는 진짜 손톱에 때만 하다니까. 게다가 이 스포츠 전체 규모가 아닙니다. 그냥 롤 하나, 롤이라는 종목 하나의 규모 너무나도 작아요. 이 롤판 전체 규모는 약 1조 2천억 수준이라고 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리그만 포함해도 40조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호날두의 몸값이 한 8번 하면 롤판 전체 규모, 시장 규모에 맞먹어요. 호날두의 8년이 롤 전체 시장 규모라니까. 근데 지금 뭐 페이커가 롤판에 조던이고 롤판에 메시라고? 아휴. 그러니까 롤을 아무리 올려치기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한테 있어가지고는 임요한이 황제고 페이커가 신이 맞아.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마인드로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비싼 연봉으로 굴릴 수가 없는 거야. 연봉 한계가 명확한 이유가 이거라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오르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한테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물론 페이커는 안 그래도 더 적게 받는 거긴 해. SK에 남은 걸로 인해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e스포츠의 팬들이 굉장히 미성숙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안게임에 채택된 걸로 인해가지고 규모가 큰 거 아니냐.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서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e스포츠 전체 규모가 아니라 롤만 종목 하나만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롤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아? 롤 결국에는 10년 20년 갈지 안 갈지 모른단 말이야. 스타도 결국 끝났잖아. 그리고 아시안게임 채택된 거는 중국이 나서가지고 중국 입김으로 채택이 된 거야. 그 이후에 채택 안 되잖아. 아직은 e스포츠는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롤은 언젠가 끝날 종목이고. 그쵸? 이 새끼들이 너네들 지금 방금 왔지? 지금 페이커를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 페이커의 업적을 내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페이커가 몸을 담고 있는 롤판에 돈을 많이 쓸 수가 없는지, 선수의 연봉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적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어쨌든 이래가지고 e스포츠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수 연봉을 적게 줄 수밖에 없고, 그 선수단을 운영하는 기업도 돈이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아끼는 게 당연한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이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버튜버랑 다른 점이 뭐냐? 일단 e스포츠는 프로 선수죠. 경기 결과로 성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버튜버는 뭐야? 딱히 뭐 대단한 거 없죠.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가수보다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버보다 방송이 재밌는 것도 아니고 실제 TV 방송 출연하는 애들보다 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쵸? 근데 시청자들한테 그냥 팬심으로 애정으로 방송 봐달라, 좋아해달라, 돈 써달라, 굿즈 사달라 하는 거예요. 그쵸? 사랑을 구걸하고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적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 이적한다 하고 공지가 올라오고 팀을 옮겨서 활동을 합니다. 버튜버처럼 나 아파서 그만둘게요 라고 구라치고 팬들이랑 이별이 너무 슬퍼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추억이니까 굿즈 사주세요 하면서 굿즈 파리하고, 그 다음에 이름 바꿔가지고 신분 세탁해가지고 저는 초키가 아니라 나나예요, 이런 소리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튜버가 욕 처먹는 거야. 자꾸 버튜버가 환생할 때마다 선수가 팀 옮기는 거라 회사 이직하는 거라 뭐가 다르냐 이런 그지 같은 소리 하는데, 그딴 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지능이 낮은 거예요. 프로 선수와 버튜버의 환생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버튜버의 환생은 신분 세탁이고 팬들을 뒤통수 치는 거고 기만질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런 애한테 팬들한테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환생해가지고 신분 세탁하는 애한테 하지메 마시테라는 말이 퍽이나 잘 나오겠다. 욕이라도 안 먹으면 다행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으면 계란 쳐맞았어. 썩은 계란 들고 가서 날렸다니까. 그쵸? 어쨌든 오늘은 요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